이 이사 대책 나오고 나서 어떤 경제신문사에 한 기자분께서 딱 4글자 쓰셨는데 공로민불이라고 쓰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공공주도 3080에 대한 대책 중에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지난 6년간 서울 아파트 한 해 평균 준공 물량이 38,687가구였음을 감안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수치다. 분양주택 중심의 공급, 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등의 내용을 봤을 때 시장의 의견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존과는 차별적인 부분이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 국내의 도시재생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실상 배제하고 진행됐지만 오늘부로 재개발, 재건축도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에 들어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내어주셨는데요. 자, 이번 개발계획에서 이러한 주택 공급을 위해 특별히 5가지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언급을 또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주거상업 고밀지구, 그리고 주거상업 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라는 크게 3가지 지구에 대한 내용과 소규모 정비사업 신설, 도시재생 사업지에서도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식의 5가지 공급에 대한 얘기를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쨌든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급하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는 공급에 대한 얘기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반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식의 공급을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에서 만들어진 내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뭐 주거산업 공밀지구, 주거산업 융합지구, 주택공급 활성화지구 무슨 지구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역세권의 용적률을 700%로 올린다던가 중공업 지역에서 뭔가 혜택을 준다던가 그다음에 주거 지역에서 용적률을 120%로 올려준다던가 이러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구를 신설해서 무슨 법에 따른 주택법에 따른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용도지구를 신설해서 그런 법률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정비 사업 신설이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정비 사업,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이 법은 빈집 정비 사업, 정부가 하는 빈집 정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의 도시 재생, 소규모 정비 사업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다가 역세권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걸 하나 더 신설해 추가하겠다는 거에서 이 지하철역 350m 이내의 역세권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주들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방식으로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도시정비법,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다루는 도시정비법에서 빠져나온 법률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축약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게끔 하는 추진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다룬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역세권 주변에 지주들이 좀 도모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겠다. 이제 그 부분이 좀 더해졌어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주택공급 이 내용은 뭐 맨날 원래 이 정부가 처음에 딱 들어서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앞으로는 철거 중심의 전면 철거 정비 사업을 배제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니 이런 게 이게 성과물이 잘 보이는 게 없잖아요. 물론 움직이는 곳은 있으나 근데 그거 하던 것도 꾸준히 열심히 하겠다. 통해서 뭐 약간 더 보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뭐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안 읽었어요. 대충 넘겼어요. 별로 관심 있는 사람이 이미 재생 관련해서는 이미 흐름이 관심이 없는 거지. 그렇죠. 네. 뭐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네. 뭐 장점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나머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이제 뚜껑 열어봐야 지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공공의 이런 구애에 또는 협박에 화답을 할 거냐 그건 난 모르겠고 이렇게 있을 거냐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몇 년간 국내 도시재생이 재건축과 재개발을 사실상 배제하고 진행됐지만 오늘부로 재개발과 재건축도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에 들어갔다. 뭐 이런 평가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도시 내에 도심 내에 정비는 민간에 맡기지 않겠고 공공이 주도하겠다. 우리가 다 할 거니까 내놔, 땅 내놔.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막 아까 앞서부터 되게 막 부르르 떨면서 막 얘기하는 거를 좀 느끼셨겠습니다만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근데 이게 이것만 선택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더하겠다는 거고 기존에 있었던 방식도 없애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방식도 있긴 있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변수들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재개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좀 멈춰 있었던 민간 방식, 조합 방식의 재건축 사업을 재개한다든가. 근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도 이런 것들을 손을 봐야지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안전리단 기준 이런 부분도 다시 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손을 봐야지 갈 수 있을 건데 이게 서울시가 재건축을 다시 재개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때 친정비사업 그러니까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밀고 싶은 서울시장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나 아니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이런 거는 서울시장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또는 국무회의에서 바꿔야 되는 건데 시장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언밸런스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려있는 민간 방식의 정비사업, 재개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쪽으로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런 선택의 가짓수가 놓여진 상태에서는 이제 지주들 또는 노후 불량 건축물들을 갖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공공 재개발로 갈 거냐 그냥 재개발로 갈 거냐 이제 고민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대책에 대해 소장님이 평가를 한다면 한 줄 평가? 네. 뭐 제가 한 줄 평가는 아니고 제가 딱 이거 대책 보고 나서 처음에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공급 시그널이 어딨냐. 깡패가 땅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첫마디였어요. 저는 그렇게 읽혔어요. 실제로 30, 80, 30만, 80만은 민간 땅 내놔. 우리가 주도해서 너희 집 지을 거니까 땅 내놔. 땅을 내놓기 위한 허들을 낮출 거야. 조합? 다 필요 없고, 그냥 니들끼리 63분의 2 동의만 갖고 오면, 확 우리가 땅 다 뺏어가지고, 거기다 집 지을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불쾌했다. 저는. 근데 이제 다른, 이사대책 나오고 나서, 어떤 경제신문사에 한 기자분께서 딱 4글자 쓰셨는데, 공로민불이라고 쓰셨어요. 공로민불. 그게 무슨 뜻이죠? 내로남불 아시죠?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 딱 그런 관점에서 제도를 내놓은 거예요. 공공이 하면 다 선이야. 공공이 하면 국가를 위한 거고, 개인은 그 첫마디에 딱 나오잖아요. 네.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기대, 공익이 민간의 참여자 일부의 사익보다 더 무시될 수 없지. 무시돼도 우월하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이 대책의 이름의 시작이 공공주도라고 되어 있는데 수장님 얘기는 일종의 공로민불 3080. 그러니까 공급대책으로 안 읽혀요. 그냥 그러니까 제목부터가 공공주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이 다 하겠다. 민간한테 기대지 않고 공공이 하겠다. 니들은 땅만 내놔.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가 하면 빨리 할 거고 못하고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딱 보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공이 이렇게 다 주도권 가지고 다 쥐고 흔들면 공인중개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아무튼 이번 발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시는 방법들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장님 얘기처럼 뭐 이렇게 막 광고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는 의견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각자의 의견인 건데 감정은 너무 안 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 댓글에 의견을 넘어
감정이 너무 실리는 것 같아서 네,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